전국에 계신 풋볼살롱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국내 해외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살로만 뉴스의 살롱맨입니다. 살로만 뉴스는 불필요한 뼈다구는 가감없이 발라버리고 야들야들한 살만 있는 살로만 치킨처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되는 해외 국내 축구 소식만을 쏙쏙 골라서 제공을 해드리는 풋볼 살롱만의 살로만 뉴스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19회차에 들어온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와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살로만 뉴스 프리뷰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 승무패 19회차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 리그 경기가 6경기, 스페인 라리가 경기가 8경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경기 수가 적은 프리미어 리그부터 차근차근 프리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승무패 18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한 명이 나오면서 조금은 허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6,000원으로 인터넷 구매를 하셔서 1등 독식을 차지하셨는데 어쨌든 2월 여부와 상관없이 축구토토 승무패는 계속되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주중 살로만 뉴스부터 금요일 현미경 분석까지 차근차근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자료와 분석을 준비해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어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10.9배 무자비 2폴 적중 내역입니다. 이렇게 풋볼살롱은 프로토에서도 매 회차마다 구매픽을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빠짐없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풋볼살롱은 최근에 프로토 승부식 23회차부터 28회차까지 연속으로 프로토가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65.2배당 고배당 픽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고배당과 정배 주력 조합이 연속 적중이 되면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적중의 기쁨을 안겨드렸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풋볼살롱의 구매픽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아의 고수분들이 구매를 하는 공유픽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풋볼살롱 멤버십 3월달 프로토 적중 내역 1등을 달리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의 공유픽 적중 내역입니다. 99.9배당이라는 고배당 적중픽을 구매하신 다음에 공유를 해주셨고 많은 분들께서 탑승을 하시거나 참고를 하셔서 적중의 기쁨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한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승무패 15회차에서 두 번째 최대 이변 결과였던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 바르셀로나의 승리가 적중이 됐는데 이렇게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최종 픽과 함께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시간적인 부분을 상당히 세이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가입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총 3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현재 노블레스 등급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로열 등급부터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승무패 추가 조합픽 같은 경우에는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승무패에서 추가 조합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19회차 살로만 뉴스 1부 첫 번째 경기는 1번 경기로 들어온 토트넘과 브라이튼의 경기입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세를 제대로 타고 있습니다. 직전 아스톤빌라 원정에서 4대0 대승을 거뒀고 최근 4연승의 상승세를 타면서 어느덧 챔피언스리그 순위권인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없는 것이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승부가 3무밖에 없기 때문에 무승부가 상당히 적은 것이 토트넘이고 지난 3월달에 브라이튼 원정에서는 2대0으로 깔끔하게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최근 홈구장에서는 브라이튼을 상대로 6연승의 상승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감 자체가 올라와 있는 토트넘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3골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선수를 3골 차로 추격을 하면서 올 시즌 득점왕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브라이튼을 상대로 4경기에서 득점이 없습니다. 브라이튼만 만나면 작아졌던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과연 손흥민 선수가 브라이튼을 상대로도 좋은 골 감각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흥민의 단짝인 해리 케인 선수는 브라이튼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전 5경기에서 5골을 넣으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주춤한다면 해리 케인 선수가 충분히 마무리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오른쪽 윙백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 도어티 선수가 지난 아스톤 빌라전에서 이 매튜 캐시 선수의 태클을 받으면서 이 장기 부상에 빠졌습니다. 시즌 아웃이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 도어티 선수이기 때문에 도어티 선수의 공백이 느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에서 10승 1무 4패, 원정에서 8승 2무 6패로 무승부가 상당히 적으면서 홈에서 근소하게 성적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아스날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고춧가루를 제대로 뿌려줬습니다. 토트넘 입장으로서는 브라이튼이 상당히 고마웠던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과연 토트넘을 상대로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의 특징이 약팀을 상대로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의외로 강팀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제 아무리 브라이튼을 상대로 최근에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브라이튼 특유의 강팀 상대로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충분히 난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2경기에서 1승 1무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브라이튼인데 특징적인 것은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없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승부가 무려 13번이나 있었던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최소 무자비팀과 최다 무자비팀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이튼이 올 시즌 주춤했었던 기간에 이 최전방 공격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공격수 트로사르 선수가 아스날을 상대로 오랜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트로사르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만한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이튼의 특징은 홈 경기보다 오히려 원정에서 성적이 좋습니다. 원정에서 5승 7무 3패로 홈에서의 3승 6무 7패보다 원정에서 성적이 좋은 것이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충분히 토트넘을 곤욕스럽게 만들 만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토트넘의 에이스 두 선수입니다. 왼쪽이 손흥민 선수이고 오른쪽이 해리 케인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가 아스톤 빌라전에서 3골이나 넣으면서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선수를 3골 차로 추격을 하면서 득점왕 레이스도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을 상대로 최근에 4경기에서 득점이 없었던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과연 브라이튼을 상대로 득점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오른쪽에 해리 케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브라이튼을 상대로 5경기에서 무려 5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해리 케인 선수가 해결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라인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약팀을 상대로 무리해서 라인을 끌어올리다가 허무하게 뒷공간이 털리면서 역습 실점이 상당히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 득점이 2번째로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흥민과 해리 케인을 필두로 한 역습 한방이 상당히 날카로운 팀이 토트넘이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또다시 무리해서 라인을 끌어올린다면 토트넘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방에 허무하게 무너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상대 전적에서의 우위와 손흥민, 해리 케인의 절정의 골 감각 그리고 역습 실점이 많은 브라이튼이 역습의 강점이 있는 토트넘의 역습을 막아냄에 있어서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트넘 사이드가 유리해 보이지만 브라이튼이 약팀보다는 강팀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직전 아스날전에서도 승리를 거둔 만큼 충분히 고춧가루를 뿌릴 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조금의 리스크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경기는 3번 경기로 들어온 맨유와 노리치의 경기입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에버튼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순위가 7위까지 처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4위 경쟁이 힘들어지고 있는 맨유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노리치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사실상 챔피언스 리그는 물 건너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 하락세에 빠져있는 맨유이고 지난 12월 노리치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지만 당시에 상당히 고전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강등 버프를 받고 있는 노리치를 상대로 굉장히 의외로 어려운 경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노리치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5승 1패로 우위이고 4위 토트넘과 승점이 6점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맨유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둬야지만 산술적으로 4위 탈환의 가능성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노리치 원정에서 상당히 고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맨유의 데야 골키퍼가 5개의 선방쇼를 보여주면서 노리치의 슈팅을 막아냈었기 때문에 1대0으로 가까스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최근에 맨유의 에이스 자원인 호날두 선수가 A매치 포함해서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있기 때문에 호날두 선수의 컨디션이 얼마만큼 돌아오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맨유가 홈구장인 올드 트래포드에서 8승 3무 4패로 원정에서의 6승 5무 4패보다 확실히 올 시즌에는 홈에서 근소하게 성적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꼴찌를 달리고 있지만 직전 번리와의 홈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아직까지 여전히 1부 리그 잔류의 가능성을 살려놓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1승 1무 3패로 좋지 못한 흐름이지만 직전 번리와의 홈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17위 잔류권 에버튼과 승점 7점 차까지 좁혀놨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1부 리그 잔류의 가능성이 있는 노리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리치의 에이스 자원인 테무 푸키라는 공격수가 최근 리그 5경기에서 3골 1도움으로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푸키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 시즌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이 2골밖에 없는 노리치이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공격력이 가장 안 좋은 것이 노리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맨유 같은 경우에는 4골로 노리치 다음으로 세트피스 공격력이 좋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가 상당히 젬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이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노리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 3승 3무 10패, 원정에서 2승 3무 10패로 홈과 원정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노리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팀의 핵심 공격 자원입니다. 왼쪽이 맨유의 호날두 선수이고 오른쪽이 노리치의 테무 푸키 선수입니다. 호날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포함해서 4경기 무득점으로 침체에 빠져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에버튼전이 끝나고 나서 터널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한 팬이 들고 있는 핸드폰을 파손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비판을 세게 받은 호날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서 해당 팬을 올드 트래포드로 초청하고 싶다는 이 메시지를 남겼지만 가뜩이나 컨디션도 좋지 못하고 팀 분위기도 안 좋은데 호날두 선수의 이러한 행위가 팀 선수단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맨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번리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을 살려놓고 있습니다. 액면가로는 맨유가 상당히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12월 달에 노리치 홈구장에서 펼쳐졌던 1차전 맞대결에서는 노리치가 상당히 좋은 경기를 했고 맨유의 골키퍼 데야 선수의 선방이 없었더라면 맨유가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였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노리치의 강등 버프와 맨유의 최근 좋지 못한 흐름, 호날두 선수의 컨디션이 저하되어 있는 것을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또다시 맹구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면밀하게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4번 경기로 들어온 사우스햄튼과 아스날의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첼시와의 홈 경기에서 무려 0대6으로 대패를 당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최근 5경기 1무 4패 하락세에 빠져 있는 것이 사우스햄튼이고 지난 12월 아스날 원정에서는 0대3으로 완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최근 아스날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승 2무 3패로 상당히 열세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상당히 고전을 할 것으로 보이는 사우스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우스햄튼이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에 각각 레스터와 맨유에게 0대9로 대패를 당한 적이 있는데 0대9로 대패를 당한 다음에는 확실히 경기력이 올라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첼시와의 홈경기에서 0대6으로 대패를 당한 상황에서 사우스햄튼이 수비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올 가능성이 있는 아스날전이기 때문에 괜히 아스날에게 화풀이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사우스햄튼이고 12번의 무승부를 캐고 있습니다. 홈에서 성적과 수비력이 상승하는 사우스햄튼이고 지난 첼시전에서 임대 조항으로 인해서 결장이 됐었던 장신 공격수 브로야 선수가 이번 아스날전에서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전방에서의 무게감이 한껏 올라올 수 있는 사우스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 성적이 5승 7무 4패로 원정에서의 3승 5무 7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쉽게 패하지 않는 것이 사우스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직전 브라이튼과의 홈경기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2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토트넘에게 4위 자리를 내주고만 아스날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토트넘과의 4위 경쟁에서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트넘과 승점이 3점 차이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둬야 하는 아스날인데 최근에 아스날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부카요 사카 선수와 스미스 로우 선수가 컨디션이 좋지가 못합니다. 이 사카 선수가 5경기에서 한 골에 그치고 있고 스미스 로우 같은 경우에는 부상과 질병 이후에 5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사카와 스미스 로우라는 이 젊은 공격 자원들이 얼마만큼 살아나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사우스햄튼이 무승부가 두 번째로 많은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과 함께 무승부가 가장 없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승부가 단 3차례밖에 없었던 아스날이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성적과 수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 아무리 사우스햄튼이 첼시에게 0대6으로 대패를 당했다고는 하나 아스날이 과연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쉽사리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의문감이 있습니다. 홈에서 10승 2무 4패로 다부지지만 원정에서는 7승 1무 6패로 패배가 늘어나는 것이 아스날의 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팀의 공격수입니다. 왼쪽이 사우스햄튼의 장신 공격수 브로야 선수이고 오른쪽이 아스날의 젊은 공격수 스미스 로우 선수입니다. 이 브로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나이가 어린데 첼시에서 임대로 영입을 한 선수입니다. 이 직전 첼시전에서는 임대 조항으로 인해서 결장이 됐었던 브로야인데 이 선수가 아스날전에 들어올 수 있다면 사우스햄튼이 최전방에서 무게감이 한껏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로야 선수가 장신임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스피드를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최전방에서 채 아담스 선수와 함께 골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고 오른쪽에 스미스 로우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중반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 중후반기에 이 질병과 부상이 겹치면서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 5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 스미스 로우 선수이기 때문에 부카요 사카 선수와 함께 이 스미스 로우 선수가 얼마만큼 살아나느냐가 이 후반기 4위 경쟁 레이스에 있어서 아스날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경기는 그래도 아스날 쪽이 동기부여가 크고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유럽 대항전 티켓을 노리기에는 애매한 승점과 순위이고 그렇다고 강등을 걱정하기에도 애매한 승점이기 때문에 확실히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아스날이 우위이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도 앞서는 아스날이 근소하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경기는 5번 경기로 들어온 와포드와 브렌트포드의 경기입니다.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리즈와의 홈 경기에서 0대3으로 완패를 당하면서 최근에 1승 4패 2연패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강등이 유력한 19위에 처져 있는 와포드이기 때문에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되는 와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브렌트포드 원정에서는 1대2로 패배를 당한 바 있고 최근에 2부 리그 시절을 포함해서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3경기에서 1무 2패 10세에 빠져 있습니다. 와포드가
호지슨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확실히 수비적으로는 탄탄한 모습이 있지만 선제 실점 이후에 무리해서 공격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리다가 실점이 상당히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전 리즈 경기에서도 선제 실점 이후에 무리해서 공격을 감행을 하다가 수비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던 와포드이고, 최근에 공격 쪽에서도 어려운 것이 와포드의 주요 공격 자원인 에마누엘 데니스, 조슈아 킹, 이스마일라 사르 같은 선수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쿠초 에르난데스 선수의 컨디션이 나쁘지가 않았는데, 이 쿠초라는 공격수가 리즈전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누수와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것이 와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것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홈 성적이 꼴찌인 것이 와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 무려 2승 1무 12패로 원정에서의 4승 3무 9패보다 홈에서 성적이 더 떨어지는 것이 와포드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세를 제대로 타고 있습니다. 웨스트햄과의 홈 경기에서도 2대0 승리를 거뒀는데, 첼시 원정에서 4대1 승리, 웨스트햄과의 홈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강팀들도 연이어서 잡아내고 있는 브렌트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 상승세 2연승을 거두고 있는 브렌트포드이고, 패턴적으로 봤을 때는 올 시즌 리그에서 3연승은 없었기 때문에 패턴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부러질 타이밍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브렌트포드가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원동력은 플레이메이커 에릭센 선수가 선발로 복귀를 하면서 4전 전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에릭센이 중원에 들어오면서 공격의 짜임새뿐만 아니라 세트피스 상황에서 에릭센 선수의 날카로운 킥이 더해지면서 브렌트포드의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공격력이 한층 더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중원이 살아나니까 공격 쪽에서 아이반 토네이 같은 공격 자원들과 은베우모 선수의 컨디션까지 동반 상승이 되고 있는 브렌트포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수에서 분위기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 6승 2무 8패, 원정에서 4승 3무 8패로 브렌트포드가 원정에서는 근소하게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브렌트포드의 에이스 에릭센 선수입니다. 에릭센 선수가 선발로 들어오면서 4경기에서 4전 전승을 거두고 있는 브렌트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릭센 선수가 덴마크 국적의 선수인데, 브렌트포드가 토마스 프랭크 감독부터 선수단까지 상당히 덴마크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에 쉽게 녹아든 부분이 있고, 특히 중원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뇌르고르 같은 미드필더들은 덴마크 대표팀에서도 주전으로 활약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호흡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릭센 선수가 공수에 걸쳐서 상당히 이 밸런스를 잘 잡아주고 있는 브렌트포드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강등권과 승점차를 벌려놓은 브렌트포드이고, 수비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부상 이후에 컨디션 난조가 있었던 라야 골키퍼의 컨디션이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수비까지 안정감을 찾고 있는 브렌트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경기력적인 측면이나 분위기적인 측면, 그리고 홈 성적 꼴찌 와포드가 홈에서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것이라고는 경기력적으로는 분석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브렌트포드 사이드가 유력한 경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현미경 분석에서 마지막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10번 경기로 들어온 뉴캐슬과 레스터의 경기입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울버햄튼과의 홈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연패 수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최근 5경기로 놓고 보면 2승 3패이지만 리그 13경기로 놓고 보면 7승 3무 3패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강등권 탈출에 서막을 올린 뉴캐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강등권 18위 번리와 승점이 10점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1부 리그 잔류가 유력해지고 있는 것이 뉴캐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12월 레스터 원정에서는 0대4로 대패를 당한 바 있고, 최근 레스터 시티와의 상대 전적은 1승 1무 4패로 열세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 상대 전적이 현재 뉴캐슬을 이끌고 있는 에디아우 감독 체제에서의 상대 전적은 아니라는 점에서 충분히 홈에서 강점이 있는 뉴캐슬이 레스터를 상대로 승점 1점 이상은 따낼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캐슬이 올 시즌 홈에서 5승 6무 4패, 원정에서 3승 4무 9패로 확실히 홈구장인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생 막시망 선수가 리그 8경기에서 득점이 없기 때문에 생 막시망 선수가 조금은 살아나 줘야지만 공격의 다양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직전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홈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경기 2승 2무 1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주중에 PSV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상당히 뉴캐슬에게 밀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레스터가 최근에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원동력은 수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수비수 에반스 선수와 포파나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시즌 초 중반에 흔들렸던 수비가 조금은 안정감을 찾고 있는 것이 레스터이고, 이 중원 쪽에서 메디슨과 틸레망스라는 이 완벽한 에이스 두 명이 있었는데, 이 두 선수의 과부하가 걸렸던 레스터이지만 최근에는 듀스버리 홀이라는 젊은 미드필더가 2선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팰리스를 상대로도 1골 1도움을 올린 듀스버리 홀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틸레망스와 메디슨 선수의 부담감을 덜어주고 있기 때문에 레스터의 중원이 한껏 공격력이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습니다.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 성적이 8승 3무 4패, 원정에서 3승 4무 7패로 확실히 원정에서 성적이 안 좋은 것이 레스터이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성적이 떨어진다는 점과 이 주중 PSV 원정을 떠나는 체력적인 누수까지 고려를 한다면 뉴캐슬을 상대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트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뉴캐슬의 핵심 수비수 댄번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브라이튼에서 시즌 도중에 이적을 한 선수인데 키가 2m 가까이 되는 장신 수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댄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장단점이 갈리는데,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플랜 A가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다음에 수비적으로 탄탄한 블록을 구축을 하고 역습을 취했을 때 좋은 경기를 하는데, 직전 이 토트넘전에서 대패를 당했던 것처럼 뉴캐슬이 선제 실점을 할 경우에는 무리해서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압박을 가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에디아우 감독 체제에서는 아직까지 플랜 B라고 할 수 있는 압박 체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았고, 특히 이 댄번 선수가 내려앉아서 수비를 할 때는 확실히 제공권도 좋고 좋은 수비를 보여주지만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서 수비를 할 때는 워낙에 장신 수비수이다 보니까 뒷공간에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스피드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손흥민 같이 뒷공간을 빠르게 파고들 수 있는 자원들에게 상당히 고전을 했었던 댄번이고, 이번 경기 역시 레스터를 상대로 만약에 뉴캐슬이 선제 실점을 해서 무리해서 라인을 끌어올리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레스터가 역습의 강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댄번 선수의 수비 뒷공간이 쉽게 노출이 되면서 허무하게 실점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뉴캐슬이 선제 득점을 하느냐 혹은 선제 실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승패 투폴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승무패 19회차 프리미어리그 살로만 뉴스 마지막 경기는 11번 경기로 들어온 웨스트햄과 번리의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브래드포드 원정에서도 0대2로 패배를 당한 웨스트햄이고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유로파리그를 병행을 하면서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웨스트햄이고, 지난 12월 번리 원정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친 바 있습니다. 최근 번리와의 상대 전적이 2승 1무 3패로 오히려 열세인 것이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강등 버프를 받고 있는 번리를 상대로 의외로 고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유로파리그 이후에 펼쳐졌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올 시즌 3승 1무 5패로 상당히 부진했던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수층이 두텁지 않은 웨스트햄이 유로파리그 이후에 펼쳐지는 리그 경기에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리옹과의 유로파리그 원정 일정을 앞두고 있는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이 승리를 거두느냐 혹은 패배를 거두느냐, 얼마만큼 체력 소모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번 번리전이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직전 경기 브랜트포드전에서 주전 중앙수비수인 커트 주마 선수가 부상 여파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주마 선수의 복귀 여부도 상당히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토트넘, 아스날과의 4위 경쟁에서 조금은 밀려있고 유로파리그 티켓 순위권을 사수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전히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홈에서 9승 3무 4패로 원정에서의 6승 3무 7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노리치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연승에 실패를 했습니다. 최근 5경기 1승 4패 하락세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산술적으로 봤을 때 17위 에버턴과 승점이 4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1부 리그 잔류를 노릴 수 있는 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전 중앙수비수 벤미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장신 공격수 베오르스트 선수가 8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 상당히 공세에 걸쳐서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번리이고 12번의 무승부를 캐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홈에서 3승 6무 6패, 원정에서 1승 6무 8패로 홈에서 근소하게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팀의 최전방 공격수입니다. 왼쪽이 웨스햄의 안토니오 선수이고 오른쪽이 번리의 베오르스트 선수입니다. 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8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중에 펼쳐지는 리옹 원정에서 안토니오 선수가 이 컨디션이 얼마만큼 회복이 되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웨스햄에는 이 제라르 보엔이라는 공격수가 여전히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보엔 선수의 비중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안토니오 선수가 최전방에서 얼마만큼 버텨주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웨스트햄의 공격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번리의 장신 공격수 베오르스트 선수 역시 안토니오 선수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8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선수가 2m 가까이 되는 장신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팀 동료들과 연계가 좋은 공격수인데 이 볼프스부르크에서 넘어온 직후에는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공격 포인트도 꾸준하게 올려줬는데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에게 간파를 당한 것인지는 몰라도 8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베오르스트 선수가 얼마만큼 살아나느냐가 번리로서도 후반기 강등권 경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팀 전력이 웨스트햄이 강하기 때문에 웨스트햄 쪽으로 쏠릴 여지가 있지만 이 투표율이 너무 몰린다면 충분히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웨스트햄이 유로파리그 이후에 펼쳐지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성적이 좋지 못한 점과 체력적인 누수가 굉장히 심한 점, 최근 번리와의 상대 전적을 보더라도 번리를 상대로 굉장히 고전했던 흐름이 있고 번리의 강등 버프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만약에 웨스트햄 쪽으로 구매율이 몰린다면 충분히 투폴 이상으로 이변을 노릴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부패 19회차에 들어온 프리미어리그 경기 프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프리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